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왕족 미인의 비밀이 진주나 향수, 묘약이 아니라 바로 소변이었다는 사실을요. 화려한 왕관과 반짝이는 드레스 뒤에는 은밀한 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정의 숙녀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던 방법. 흠잡을 데 없는 창백한 피부를 갈망한 왕족 여성들은 얼굴을 소변으로 씻으면 피부를 정화하고 아름다움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역사라는 벨벳 커튼을 젖히고 그 아래 숨어있던 그림자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너무도 기묘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아름다움의 비밀을 다시는 똑같이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향수와 장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다크 히스토리입니다. 순수함을 줬던 여왕과 공주들이 오늘날 우리 눈에는 섬뜩하기만 한 의식을 받아들였던 세계.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과학이었습니다. 소변이야말로 피부를 소독하고 진정시키며 얼굴을 희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연금술이나 희귀 약초가 아니라 가장 흔한 곳에서 얻어진 신비한 화장품. 계속 함께하세요. 왕실의 침실 속 충격적인 소문에서 시작해 유럽 미용사의 가장 기묘한 장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의식의 기원은 유럽 궁전의 대리석 전당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왕과 귀족 여성들이 얼굴을 소변으로 씻기 훨씬 전 고대의 의사와 철학자들은 그것을 약으로 찬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 히포크라테스는 소변을 진단도구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몸의 사체액 균형을 알아내기 위해 색, 질감, 심지어 냄새까지 관찰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플리니우스가 소변이 이를 희게 하고 상처를 소독하며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시작에서 기묘한 생각이 뿌리내렸습니다. 소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정수, 즉 몸의 내적 순수함이 응축된 액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레노스 의학에 깊이 물든 의사들은 몸이 4가지 체액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병은 균형의 상실에서 비롯되며 소변은 그 균형을 비추는 액체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 치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족 사회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권력과 세련됨, 신의 은총을 상징했습니다. 논리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소변은 순하고 청결하며 항상 손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없애고 안색을 밝히며 젊음을 지켜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유럽 궁정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집착하던 귀족 여성들이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일부 일기에는 여왕이 이 의식을 신뢰했다는 암시가 있지만 이름은 조심스레 가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당시에는 기미, 죽은 깨, 노화를 막기 위한 끝없는 전쟁 속 또 하나의 묘약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히스토리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 액체가 수세기 동안 왕족의 화장품으로 소중히 여겨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귀족 여성들이 왜 그렇게 기묘한 의식에 집착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을 지배했던 잔혹한 미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 도덕, 심지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잡티 없는 창백한 얼굴은 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바치를 하는 농노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투명할 정도로 흰 피부는 그것은 여유와 세련됨, 그리고 왕가의 혈통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궁정 여성들은 피부를 지키기 위해 놀라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흰색 nap분을 발라 치명적인 독성을 무시했습니다. 뺨에는 부서진 진주가루를 뿌렸습니다. 수은과 비소를 몸에 바르며 건강을 희생해 완벽의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이 절박한 무기고 속에서 소변은 가장 이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또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일기와 미용서에는 은밀한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소변으로 세수하면 상쾌해지고 장미수와 섞어 향을 더하며 팩에 섞으면 피부가 맑아진다고. 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침실과 화장대의 은밀한 공간에서는 조용한 집착이 되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에게 모든 시선은 심판이었습니다.
대사들은 보고서에 그들의 외모를 묘사했고 시인들은 시 속에 그들을 불멸화했으며 화가들은 세기를 넘어 얼굴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잡티조차 약점으로 죽은 깨조차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오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세상에서 심지어 소변조차 사치품이자 결점을 막아주는 비밀방패가 되었습니다. 궁정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왕의 안색이 대리석처럼 빛나는 것은 그녀가 자기 본질로 세수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헛소문이라 치부했지만 다른 이들은 앞다투어 따라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이 위험을 밝히지 못했기에 믿음이 의심보다 강력했습니다. 보석 왕관과 비단 드레스 뒤에서 귀족 여성들은 납 중독, 수은 화상, 그리고 소변의 매캐한 따가움을 견뎌냈습니다. 모두 영원한 젊음을 약속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 사람들에게 소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영혼을 비추는 창이었습니다. 체액설에 따라 일하던 의사들은 소변이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소변을 빛에 비춰보고 유리 플라스크 안에서 흔들며 그 색과 탁도를 점치듯 살폈습니다. 맑고 투명하다면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 어둡거나 흐리다면 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소변이 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부 의사들은 소변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소독하며 감염까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남겼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지만 허술했습니다. 소변은 몸에서 배출될 때 순수하고 멸균 상태라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에 다시 바르면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변에는 요소와 암모니아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항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소는 오늘날 일부 피부과 크림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소변에는 염분, 독소, 배설되어야 할 노폐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바를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소변으로 씻은 귀족 여성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의 맑음, 피부가 조여진 듯한 느낌. 이것은 오히려 신화를 강화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속삭임 속에서 장기적인 해악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이어졌습니다. 항생제도 현대적인 피부 관리도 없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든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기묘하더라도 소변을 화장품으로 여기는 신화는 궁정과 가정에 퍼졌습니다. 은밀한 메모에 기록되고 비밀 지식처럼 전해졌으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방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의 옷을 입은 잘못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수라 부른 것은 우리가 착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학이라 여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화라 부르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이르자 소변을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황금기는 사라졌습니다. 근대 과학의 부상은 수세기에 걸친 미신을 걷어냈습니다. 화학자와 의사들은 귀족 사회가 외면했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소변은 경이로움이 아니라 배설물일 뿐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극과 악취, 감염의 위험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것에 매혹된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은 오래된 미용서를 들춰보며 여왕들이 자기 본질로 세수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조롱했습니다. 통자신문들은 요강의 향수라며 비웃었고 역사 속의 비밀은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어두운 성찰이 남았습니다. 지성과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부와 지혜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왜 그런 습관에 매달렸을까요? 답은 무지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던 세상에서 어떤 무기라도 사용할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굴욕적인 것이라도 이상하게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변요법이 일부 대체의학 집단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해독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때 왕실의 미용 의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이비 의학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역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진 여왕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빛나는 광채 뒤의 비밀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 속의 화장, 진주, 예술성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의 매캐한 따가움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아름다움은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어두운 의식의 유산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남긴 교훈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논리를 왜곡하고 과학을 굴절시키며 가장 권력 있는 이들조차 우스꽝스러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의식들, 주사, 수술, 필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제 우리는 유럽의 왕실방을 떠납니다. 귀족 여성들이 장미나 황금이 아닌 가장 기묘한 화장품으로 얼굴을 씻던 그곳을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는 왕관과 전쟁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이 가진 절박한 의식 속에도 새겨져 있습니다.